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성숙한 어른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행동들은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모른 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예전보다 차갑게 대하는 것 같고, 어쩌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했던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 말하는 태도가 너무 날카로워졌더라고요. 사소한 대화에서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를 사용하고 자신의 경험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며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는 자신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모습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렇죠. 오늘 이야기할 5가지 행동,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첫 번째 행동에 대해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고 그에 따라 말과 행동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또는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상대가 그거 다 알아라며 대화를 끊어버릴 때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한 조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그런 건 다 겪어보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보다 더한 일도 많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조카는 순간 말을 멈추고 그냥 웃으며 다른 화제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말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다 겪어봤어. 내가 뭘 알아?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도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처럼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다 안다고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 내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감하며 들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의 말을 끊어버리지는 않나요? 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 말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고집과 편견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행동은 고집을 부리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한 가족이 식사 자리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다 잘 살았어.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기술 없이 잘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장악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쟁사들에게 밀려나 회사는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에서도 위험한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이 좋았어. 이건 필요 없어. 내가 살아보니 이게 정답이야. 이런 말을 반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잃게 되고 세상의 흐름에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결국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외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주 내가 맞아, 내가 다 알아, 이런 말을 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한번 배워본다든지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 행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휴, 그 나이 먹고 저렇게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나? 나이값 좀 해야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이에 맞는 행동을 강요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각이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행동은 나이에 맞춰 스스로를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하고 그녀는 다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미술학원 광고를 보게 되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젊었을 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미술학원 문 앞을 서성이던 그녀는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신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늦었을까요? 미켈란젤로는 80살이 넘어서도 작품을 만들었고, 세계적인 요리사 줄리아 차일드는 50살이 넘어서야 요리를 배워 성공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마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만들어낸 벽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는 결국 몇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붓을 잡고 캔버스에 색을 입히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여러분도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나이를 핑계로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네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내용일 겁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길을 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요. 이게 내 얼굴이야?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참 꾸미고 다녔을 텐데 언제부턴가 귀찮아지고 이 나이에 꾸며봤자지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행동은 자기관리 소홀입니다.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면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옳은 걸까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패션 감각이 뛰어나 주변에서 멋쟁이로 통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옷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왜 그렇게 아무 옷이나 입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워 보이면 나도 행복해. 그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을 가꾸는 일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정성껏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분명 예전과는 달랐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 나 아직 괜찮아.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나이를 핑계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나를 가꾸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듯 내 외모를 가꾸는 일은 내 마음을 가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삶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혹시 최근에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새 옷을 사거나,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거나, 머리를 다듬는 일처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의 삶도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5번째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동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할지도 모르겠네요.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예전에 말이야. 옛날에는 이게 다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 속에 과거의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했고, 더 활발했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졌던 그 시절.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그때를 이야기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번째 행동은 과거에만 머무르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흥미없어하고 어느새 대화의 흐름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젊었을 때 운동을 정말 잘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도 입상할 정도였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한강 마라톤에서 몇 등을 했는지 알아? 처음에는 친구들이 흥미롭게 들었지만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도 운동해?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아유, 이제 늙어서 무슨 운동이야?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그때의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그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영광 속에 머무르느라 현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조깅을 다시 시작했고 오래된 친구들 대신 지금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과거에만 머무르면서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가 좋았던 이유는 그때 우리가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미래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없고 오지도 않은 것은 아직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5가지 행동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5가지 행동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 둘째, 잔소리가 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습관. 셋째, 남과 비교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태도. 넷째,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해지는 습관. 다섯째, 과거에만 머무르며 현재를 놓치는 태도. 이 행동들은 모두 우리가 나이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이 습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상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내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면 의외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그거 왜 그랬어? 대신,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대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우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화를 내고 싶을 때는 한 박자 쉬어가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불필요한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슬픔이 생기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이 생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라며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